자, 안녕하십니까. 확률 통계 1주 3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을 이제 좀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새카만 옷만 입었어요. 그렇죠? 3시간 동안 똑같이 뭡니까? 똑같은 옷으로 보면 또 지겹기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회색하고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뭡니까 해야 될 목표,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확률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 이제 내려놓고 1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합니다. 자, 1주 3차 시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확률의 정의부터 해서 이제 그죠? 쭉 갈 텐데, 이 확률에 이제 정의하면 이제 크게 우리가 그죠?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우리가 설명될 내용들이 그죠?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 확률이 이제 고전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 확률 이론이 뭡니까? 처음에 뚝딱 나타난 이론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변화했는데, 이 하전에 그죠? 고전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확률이 뭔지를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험적 확률입니다. 이제 경험적 어떤 경험적 확률이죠. 이 경험적 확률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하면 그죠? 주사위를 갖다 실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적이라 말고 다른 말로 그죠? 근데 빈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빈도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번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험적 확률, 빈도적 확률 이렇게 이제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공통해서 그죠? 이제 공리적 확률이가 있습니다. 공리적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약속이나 어떤 그 규율에 의해서 그죠? 정해진 어떤 규칙들이죠. 그래서 공리적 확률. 공리적 확률인데, 여기 이제 현재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현대 통계학에서 뭡니까? 정의되는 확률이 바로 공리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뭡니까? 수학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수학적 확률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데 그죠? 이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에 뭐가 되니까 이제 적분 개념이 들어갑니다. 적분 개념. 적분 개념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공리적 확률, 현대 통계학에서는 그죠? 이 공리적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이 적용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뜨는 이제 확률이 그죠? 여기 이제 네 번째 이건 중요하니까 그죠? 네 번째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베이지안 확률에서 그죠? 베이지안 확률에서 최근에 뭡니까? 머신러닝하고 관련해 가지고 머신러닝,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미래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미래 예측,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빅데이터 개념,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확률 정의는 이제 고전적, 경험적, 공리적, 베이지안인데 1, 2, 3번은 뭡니까? 우리가
빈도주의적 개념입니다. 1, 2, 3번은 여러 번 뭔가 시도를 했을 때에 나오는 어떤 확률이기 때문에 1, 2, 3번을 빈도주의적 관점이라 그러고, 베이지안 확률은 뭡니까? 어떤 이 자료들을 사전 자료하고 사후 자료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자료로부터 어떤 통계적 자료를 그죠?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베이지안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뭡니까? 머신러닝에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들을 새로 리뉴얼, 업데이트 하면서 어떤 정확한 목표점으로 항해가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즘 와서 뭡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확률이 이제 베이지안 확률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그죠? 베이지안 확률에 여러분들이 어느 초점을 두시고 여기에 개념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공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라는 개념은 도박에서의 성률의 예상, 그 다음에 배당금의 배분 문제를 풀기 위해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7세기에는 그죠? 페르마죠. 이제 유명한 수학자죠. 페르마. 그 다음에 파스칼. 그죠? 이에 의해서 초기에 확률 계산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용됩니다.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걸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중요한 개념과 원리가 개발되었으며 20세기 초에 그죠? 공리적 정의가 만들어지면서 확률 이론의 기반이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여기 이제 공리주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 이론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보면은 도대체 확률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확률이라는 것이죠.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뭐 알 수 있는 거죠. 뭐를 실행했을 때 우리가 목표점이 나오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확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뭐 확률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의미를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45번 나올 확률이 얼마다? 라고 말할 때의 이제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동전을 만약에 100번을 던졌다. 그럼 뭐가 됩니까? 45번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그죠? 확률이죠. 자, 두 번째는 만 개의 벤처기업이 창업하여 상장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0개의 벤처기업이 창업하여 살아남을 확률은 1% 되지 않는다. 이 1%란 말이 바로 그죠?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었을 때 희귀암에 걸릴 확률은 그죠? 10만 명당 1명이다. 라고 말할 때의 확률입니다. 자, 이런 확률들은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보죠. 지금 뭐 코로나 할 때 뭐가 있냐? 코로나의 부작용 있죠.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부작용이 뭡니까? 뭐 100만 명당 3명.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 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확률이란 단어는 그죠?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온 확률이죠. 다음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말할 때의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다음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2%에 불과하다고 말할 때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이 의미하는 확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 네 개의 확률이라는 용어로부터 조금 차이점을 느끼겠습니까? 자, 뭐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는 빈도가 생기죠.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만 개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빈도가 되죠. 그래서 어떤 뭡니까? 빈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확률이라는 거죠. 뭐 몇 번 던져야 된다.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경험적 또는 뭡니까? 빈도주의적 개념이라는 얘기죠. 근데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찌 됩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 네 번째는 같은 거지만은 뭐가 됩니까? 10만 명당 1명이라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20%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20%라는 이야기는 대통령 후보 선거를 뭡니까? 뭐 10,000번, 20,000번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뭐 한 번 딱 실행해서 딱 결과가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그 빈도 개념이 안 들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었을 때 희귀암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당 1명이라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방사능 오염된 생선은 뭡니까? 계속 먹일 수는 없는 경우죠.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확률은 빈도주의적 개념. 100번, 1000번을 던졌을 때의 개념이죠. 빈도주의적. 근데 이거는 좀 어느 객관성이 보장된 거죠. 뭐가 던져보니까 뭐가 되더라 라니까 누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객관성이 세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찌 됩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방사능 오염의 생선은 뭡니까? 뭐 수만 명이 먹어볼 수 없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실행해서 이것도 만약에 뭐가 걸리더라 하면 객관성이 있겠죠. 아, 정말 믿을 수 있다지만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오염된 생선을 먹을 때 희귀암이 걸릴 확률이 이제 10만 명당 1명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주관적이죠. 의사들이나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충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주관적인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확률도 20%라는 이야기도 뭐가 됩니까? 이거 대통령 선거를 뭡니까? 100번, 200번 자꾸 해보는 거죠. 자꾸 해보고 이 사람이 될 확률이 20%다 그러면은 좀 객관적인 자료가 확립되지만은 대통령 선거를 뭡니까? 한 번만 하는 거죠. 그죠?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어떤 뭡니까?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가 됩니까? 대통령 후보를 옛날부터 쭉 해온 것을 지켜보고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100%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주관적인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을 보면은 크게 이제 확률도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다니까 베이지안 개념 확률하고 앞에 빈도주의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1번, 2번은 뭡니까? 빈도주의적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빈도주의 확률이 아니라 베이지안식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크게 확률을 볼 때 두 가지로 본다. 즉 여러 번 뭐를 시행해서 뭐를 확률을 잡아내는 빈도주의적 확률과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자료를 수정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확률이 뭐 2분의 1이었다. 그런데 다음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확률이 또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정해 나가면서 어떤 주관적으로 확률을 알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베이지안식 확률 이렇게 미리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확률을 이제 그죠? 볼 때 빈도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개념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죠. 동전 던지기를 무수히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확률은 빈도주의죠. 즉 객관적인 자료로서 만들어지는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적 확률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특수사건에 적용되는 개념이죠. 방사능 오염과 대통령 선거 같은 사건은 그죠? 어쩌다 한번 일어나지 계속 발생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뭡니까? 어떤 예측을 통해서 예측이란 말은 주관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관적인 의미의 확률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두 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그 차이점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으로부터 크게 뭐가 됩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빈도주의적 확률, 빈도주의적 확률과 아까 말했죠? 베이지안 확률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을 볼 때 그죠? 크게 빈도주의적 확률, 베이지안 확률 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그죠?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우리 간파를 했으니까 세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계적 실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 실험. 자, 통계적 실험. 자, 통계적 실험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이라는 용어는 그죠? 여기 보시면은 확률에서 말하는 그죠? 확률에서 말하는 실험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져 어느 면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이것도 실험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이라는 뭡니까? 활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확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 실험이라는 것은 뭔가 어쨌든 간에 그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이 일어나면서 맞죠? 그죠? 뭐가 어떻게 나오고 뭐가 나타날 확률 이렇게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실험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모든 활동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죠? 보면 되겠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통계적 실험이다. 그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모든 활동이다. 되겠죠. 그래서 실험은 뭔가 하여튼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이제 사건이죠, 사건. 자, 앞에 실험이 첫 번째 일어나고 그 실험의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제 두 번째 용어가 사건입니다. 이벤트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사건에는 보시면 그 실험의 뭡니까? 그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건이죠. 자, 실험의 결과가 바로 사건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있죠. 그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는 이야기죠. 주사위를 던지면은 뭐 1의 눈금, 2의 눈금, 이 눈금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게 할지 뒷면이 나오게 할지. 동전을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실험이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앞면 나오는 거 바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동전을 던지는 실험. 던질 때는 이제 실험이 되겠죠. 하였을 때 윗면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뭐가 나오게끔 하는 뭡니까? 실험의 결과가 바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을 때 남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확률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뭔가 그죠? 개념이 그죠? 나오는 거죠. 자, 실험이 주어지겠죠. 실험이죠. 자, 실험은 뭐가 됩니까? 어떤 통계적 활동이죠. 통계적 활동이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결과죠, 그죠?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죠? 실험의 결과가 바로 사건이죠. 그럼 이제 이 실험으로부터 이 사건이 그죠?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죠?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 게 실험으로부터 이 사건이 나타날 뭡니까? 가능성을 수치로 표시하는 거죠. 이 이제 가능성을 뭡니까? 이에 대한 가능성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바로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럼 던지는 경우 수는 실험은 그죠? 몇 번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뭐 앞면, 뒷면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은 또 그죠?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뭐 전체의 뭐 실험 그 횟수로부터 사건이 발생할 횟수 그래 나누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확률이라는 것은 실험과 사건의 어떤 뭡니까? 수치적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건데, 그죠? 뭐, 샘플 스페이스가 아마 표본 공간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누구나 뭐,
다 알 수 있게 알고 있는 어떤 언어가 되겠습니다.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표본 공간. 자, 세 번째 이제 나오는 용어가 그죠?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할 경우, 어떤 실험을 아까 했죠? 아까 뭡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또 동전을 던진다든지, 뭔가 하여튼 뭐 100번, 1000번 실험을 하겠죠? 실험을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뭡니까? 다양하죠? 아까 말했지만은 뭡니까?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사건이 또 뭐가 있으면 1이 나올 것도 하나의 사건이죠. 또 2가 나오는 것도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다양할 텐데 이 사건들의 모두 다 이렇게 집합으로 만든 것을 그죠?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위 예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두 가지 경우 수가 나타나죠. 만약에 그죠?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그죠? 성별을 조사한다 하면은 사건이 몇 가지입니까?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물론 뭐 젠더라는 성은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은 그죠?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건을 생각한다면은 사건이 또 뭐가 됩니까? 성별로 사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키를 생각하면 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성별이라는 뭡니까? 확률 변수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사건이 일어날 방법은 뭡니까? 남자 또는 여자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본공간이 그러면 성별에 대해서 표본공간은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 경우죠. 어쨌든 간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한데 그것들의 모두 뭡니까?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표본공간이란다. 그래서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여기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든 결과가 뭐라 사건이죠, 그죠? 사건이죠. 모든 사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뭡니까? 표본 공간이라 하고 이 표본 공간은 흔히 이제 영어로 말하면 샘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S가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 표본 공간을 S라고 모든 책들이 보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 샘플 하면 이제 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그죠?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구체적인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우리 책에도 예제가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보충 예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샘플 스페이스가 뭔지 표본공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익혀놓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죠 간단한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한번 익혀놓고 나중에 제가 다시 그죠 개념을 익힌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또 그죠 확인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샘플 공간은 뭡니까? 매우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남녀 성별에 대해서 그죠? 샘플 공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남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성별에 대해서 표본 공간은 남녀 여자 두 가지로 아주 작은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본 공간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예제가 뭡니까? 주사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주사위 던지는 실험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올 사건, 그죠? 자, 윗면에 나오는 겁니다. 뭐 합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변수에 따라 다른 거죠. 변수가 이제 윗면이냐, 그 다음에 주사위 어떤 뭡니까? 오른쪽 면이냐, 왼쪽 면이냐, 아래쪽 면이냐, 이것은 다시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고, 지금 뭡니까? 윗면에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표본 공간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던지는 실험은 실험하는 거죠. 주사를 던진다고 칩시다. 그럼 윗면에 탁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경우수, 그게 바로
표본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 샘플 표본 공간은 6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맞죠? 자, 범위를 좁혀서 이제 그죠? 뭡니까? 이렇게 아까 맞죠? 윗면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죠? 짝수, 홀수의 경우에 뭐 구성되는 표본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짝수는 2가 나오고 홀수는 3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뭡니까? 나오는 이제 변수의 어떤 뭡니까? 정의에 따라서 이 샘플 공간도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윗면일 땐 6가지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표본 공간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넓은 범위의 표본 공간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나중에 더 다양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한 표본을 그죠? 넓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이 크면은 그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표본 정보가 아까 두 개의 말은 남자, 여자라는 정보밖에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표본 공간을 예를 들어서 성별이 아니라 그죠? 그 혈액형이라든지 또는 키가 뭐 몇 센치라 이런 식으로 뭡니까? 조금 더 표본 공간이 넓어진다면은 거기로부터 뽑을 수 있는 정보도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자, 확률을 정의하고 계산할 때 표본 공간은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확률을 어떻게 정의함에 따라서 표본 공간도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건의 확률은 한마디로 사건 전체의 크기와 그 사건의 크기를 비율로 표시한 값이 바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샘플 크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크기, 전체 크기가 6이다. 그 사건의 크기가 5다. 그럼 6분의 5가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확률을 나중에 또 확률이 할 때 정확하게 또 수치적으로 표시합니다. 즉 사건 전체가 분모가 되고 특정 사건이 분자가 되는 것이 바로 확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뒤에 가면 하는데 확률이라는 것은 그죠? 사건 전체의 크기 맞죠? 그죠? 사건 전체라는 게 바로 표본 공간이죠. 그죠? 사건들의 모두 합쳐놓은 거니까 사건 전체의 크기에 대해서 그죠? 그 사건의 크기 그 사건의 크기를 그죠? 확률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전체 사건 크기, 표본 공간의 크기가 만약에 6이라 해버리고 그 사건이 6개 중에서 몇 개가 일어났다. 그럼 5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그죠? 하나의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표본 공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거죠. 아까 표본 공간이 남녀 성별에 대한 표본 공간 같으면 두 가지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윗면이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뭡니까? 표본 공간을 만들면은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표본 공간이 뭐냐에 따라서 분모의 보죠? 사건 전체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그죠? 확률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전체의 크기 또는 표본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확률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죠? 확률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확률에서 이제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어떤 통계적 실험이라는 것은 뭔가 그죠? 계속 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죠.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의 확률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실험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 실험의 결과를 그죠? 나오는, 그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고, 표본 공간은 뭐랬습니까? 표본 공간은, 그 실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모든 경우입니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다 합하면은 그게 뭡니까? 거기가 바로
표본 공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모든 경우 수를 다 묶어놓은 것이 표본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크게 실험, 사건, 그 다음에 표본 공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우리 하고 개념도 좀 익혀보았습니다. 여기 관련되는 예제는 그죠? 나중에 묶어서 제가 한참에 설명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걸 노트에 정리해 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주차 3차시 수업은 그죠? 확률의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그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그죠?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주죠. 2주차. 자, 2주차 때는 아마 당연히 그죠? 3단계로 내려갈 것 같고 3단계가 되면은 그죠? 여러분하고도 대면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면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수업이 되겠고, 만약에 뭐 계속 4단계가 유지된다면은 계속 이 동영상 수업이 유지되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 유형 같은 거는 앞에 소개해서 다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수업이 진행될지를 미리 좀 익히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차 수업 마치고 2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